어릴 적 친구와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분명 억울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모두가 나를 탓하는 듯한 공기 속에서 울분이 치밀었고 억울함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면 그 억울함보다 내 말투가 거칠지는 않았는지, 내가 먼저 삐친 건 아닌지 하는 후회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날의 기억은 변한 적이 없는데 그 기억을 바라보는 내 마음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자 기억도 마치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기억이란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을 마치 사진처럼 믿지만 사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라나고 시들고 변합니다. 어떤 날은 선명했다가 또 어떤 날은 낯설 만큼 흐려집니다. 때로는 희미해진 빈틈을 상상으로 메우며 그 상상이 진실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합니다. 그땐 분명 그랬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같은 일을 함께 겪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억은 내 기억과 전혀 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과거가 결코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기억은 언제나 지금의 나를 거쳐서 되살아납니다. 그때의 나가 아닌 지금의 내가 다시 꺼내어 해석하고 다시 짜 맞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 속에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의식은 지금의 나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가 대화하며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화 속에는 성장과 후회, 이해와 변명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의 조합이 바로 기억의 현재형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자신을 구성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설명할 때 우리는 기억을 근거로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억이 진실의 복제물이 아니라 해석의 산물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역사도 결국 지금의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내가 그 감정을 더 씹혀 다시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정당화합니다. 기억은 진실의 기록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서사인 셈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수정되고 다듬어집니다. 그때의 분노는 이해로 바뀌고 아쉬움은 미소로 변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조차 세월이 쌓이면 고마움의 기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된 편지를 다시 읽을 때 그 안의 문장보다 당시의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기억은 우리에게 늘 묘한 감정을 남깁니다. 그리움과 아련함, 그리고 조금의 혼란을요. 결국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는 정말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해석일까요? 어쩌면 기억은 과거의 나를 보여주는 창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기억을 통해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억이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과거의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형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창고 속에 깔끔하게 정리된 상자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억은 그런 정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그것을 꺼내는 순간마다 새롭게 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재구성 기억이라 부릅니다. 뇌는 기억을 단순히 복사해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과 상황,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을 덧붙여 다시 엮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매번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망각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억이 너무 생생하면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완벽하게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잊기 위해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 기억을 조금씩 수정합니다. 이 망각의 능력은 인간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는다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은 시간을 지속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단절된 점들의 연속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서로 스며드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단순히 지나온 것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한다. 이 사유에 따르면 기억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식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어떤 날 갑자기 떠오르는 오래된 장면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잔상이라기보다 현재의 내가 필요로 하는 감정의 형태로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 가령 어느 날 SNS에 10년 전 사진을 올린다고 해봅시다. 그때의 웃음과 장소, 사람들은 그대로지만 지금의 내가 그 사진을 바라보는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사진이지만 지금은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던 사람의 표정, 그날의 공기,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마음들을 새롭게 읽어냅니다. 그렇게 사진 한 장 속의 과거는 다시 살아나고 그 기억은 그때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의 해석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다시 구성합니다. 기억은 언제나 현재의 관점에서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금의 가치관과 감정이 스며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의 가난을 불행으로 기억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강인함의 원천으로 떠올립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기억의 색은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계속 변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나를 보여주는 창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자신을 해석하고 해석을 통해 다시 자신을 만듭니다. 그러니 기억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창조의 행위입니다. 매번 불러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써 내려갑니다. 어떤 기억은 지우고 어떤 기억은 덧칠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조금씩 다른 내가 되어갑니다. 결국 기억은 과거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현재의 의식이 과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과거와 대화하는 일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나는 나를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며 또 다른 내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기억은 언제나 살아있는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진실한 거울은 어쩌면 내가 어떻게 기억하는가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같은 사건을 떠올리더라도 그 감정의 결은 언제나 다릅니다. 어린 시절 친구의 배신으로 상처받았던 기억이 세월이 지나면 한 인간을 이해하게 만든 경험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엔 분노였지만 나중엔 연민이 되고 마지막엔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남습니다. 이 변화는 사건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억은 과거의 나를 말하는 동시에 지금의 나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인간을 해석학적 자아라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할 때 단순히 사실의 나열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말합니다. 즉, 나는 이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식으로 인생을 해석의 구조로 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서사적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언제나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내가 그 기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나의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새로 써내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사르트르는 나는 내가 되어온 이야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자아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드러냅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그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기억은 언제나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쓰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붙잡고 어떤 기억을 흘려보내느냐는 결국 지금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기억은 과거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같은 이별의 경험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신의 기억으로 남기고 또 다른 사람은 성장의 계기로 간직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시기에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비극으로 기억하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그것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회상합니다. 결국 기억의 형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기억은 언제나 자아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과거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지금의 나를 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일도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울음은 여전히 사실이지만 그 눈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기억은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비춰주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억의 의미는 감정의 방향에 따라 바뀝니다. 죄책감이 강한 사람은 같은 기억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만 떠올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 기억을 견뎌낸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기억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의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이처럼 기억은 단지 과거의 사진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그 그림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빛 아래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색이 변하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기억이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초상이다. 우리는 기억을 되돌아볼 때마다 사실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억은 나를 묻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시선으로 나의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곧 나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기억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의 의식이 반사된 빛입니다. 기억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나를 새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억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자라며 오늘의 나를 비추는 가장 깊은 거울이 됩니다. 기억이 진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건 사실이야 라고 말하지만 기억의 세계에서 진실이란 결코 단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진실은 언제나 그 사람의 시선과 감정, 해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같은 장면을 목격했더라도 두 사람의 기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오후의 추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의 시작으로 남습니다. 이처럼 기억의 진실은 언제나 상대적이며 완벽한 객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마음의 렌즈로 과거를 바라봅니다. 기억의 왜곡을 연구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부딪혔다와 충돌했다라는 단어만 바꿔 물었을 뿐인데 충돌했다라는 단어를 들은 사람들은 사고 속도를 훨씬 높게 기억했습니다. 언어 하나가 기억의 진실을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 이는 기억이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해석과 감정이 결합된 창조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대로 간직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그것을 다시 써내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기억이란 과연 존재할까요?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기억의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실보다 의미를 통해 움직입니다. 과거의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실수의 기억을 부끄러움으로 간직하고 또 다른 이는 그것을 용기의 증거로 기억합니다. 같은 기억이라도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새기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떠올려 봅니다. 주인공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지만 기억이 사라진 뒤에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 깨닫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조차 나의 일부이며 그것이 사라지면 나 역시 사라진다는 사실을요. 그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진실을 보존하는 도구일까? 아니면 존재의 증거일까? 어쩌면 진실한 기억이라는 말은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기억은 결코 사실의 복제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시간이 만들어낸 해석의 산물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때는 칼처럼 아팠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안에서 진심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때는 따뜻하다고 믿었던 말이 뒤늦게 상처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진실을 해석하는 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수정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왜곡되고 변하고 다시 쓰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진실을 넘어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진실을 기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를 증언합니다. 기억 속에는 우리가 느꼈던 사랑, 슬픔, 두려움, 후회가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었는가 보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정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정확한 재현자가 아니라 의미의 해석자입니다. 기억은 진실이 아니라 진심을 담습니다. 어떤 기억은 거짓일지라도 그 기억을 통해 내가 성장했다면 그것은 의미의 진실을 가진 것입니다. 철학자 리케르는 이를 서사적 진실이라 불렀습니다. 즉, 기억은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삶을 이해하기 위해 짜 맞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한 기억이란 사실의 정확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려는 태도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이란 진실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내가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의미를 찾고 다시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시간을 넘어 자신과 화해하려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기억의 진실은 완벽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주인공 조엘은 사랑했던 연인 클레멘타인과의 기억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를 잊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억 삭제 시술이 시작되면서 그의 머릿속에서는 둘이 함께했던 장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갑니다. 첫 만남, 눈 덮인 호숫가의 웃음, 싸움과 화해, 그 모든 순간이 흩어지듯 지워지지만 이상하게도 조엘은 점점 더 그 기억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지우려는 그 기억들이야말로 자신이 진정 살아있었던 증거이며 사랑의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요. 이 장면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자아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조엘은 기억을 지움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도 그것이 사라지면 자신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요. 결국 인간은 기억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그 기억이야말로 나라는 인격의 토대라는 철학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비슷합니다. 잊고 싶은 일, 후회스러운 순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워버린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의 조엘처럼 우리도 언젠가 자신 안이 지워지지 않는 장면을 마주하며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아픔조차 나였구나. 그래서 기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우리 안에 머물고 때로는 회한으로, 때로는 미소로 되살아납니다. 잊고 싶은 기억도 결국 우리 삶의 문장 한 줄이 되어 다음 장으로 넘어갈 힘을 줍니다. 기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방식이며 영화가 남긴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기억은 고통의 잔재가 아니라 존재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아프지만 살아있고 그 아픔 속에서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우리가 믿는 과거는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만든 해석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일기를 다시 펼쳐 읽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날의 글씨는 분명 나의 손끝에서 나왔지만 다시 읽는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문장을 바라봅니다. 그때의 나는 울면서 썼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그 눈물의 이유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새롭게 불러내는 해석의 풍경입니다. 같은 기억이 매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올리며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으로 다시 그 시간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 인생의 연대기를 구성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매번 다시 쓰이는 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자신을 용서하고
또 어떤 날은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그러나 그 두 마음 모두 결국 자신을 이해하려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사실보다 그 의미를 통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른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억은 나를 가두는 틀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어내는 과정입니다. 과거에 나를 미워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스스로를 책망하던 순간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때의 나를 다시 떠올리면 그 나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이해의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지점에서 비로소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완성됩니다. 철학자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새롭게 본다는 것은 그 기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눈은 바로 지금의 나에게서 비롯됩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성찰이며 인간이 기억을 통해 배우는 방식입니다. 결국 기억이란 우리를 규정하는 틀이라기보다 나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매번 기억을 불러올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나와 마주 앉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때의 선택도 너였고 그걸 견뎌낸 지금의 나도 너야.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이자 아직 살아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당신이 떠올린 그 기억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지금의 당신이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새로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너무 애써 지우려 하지 말고 그 기억 속의 당신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실수한 당신도 있고 버텨낸 당신도 있으며 여전히 배우고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억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라는 초상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보여주는 한 문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해석으로 자신을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간다는 뜻이며 시간이 우리를 다듬는 방식입니다. 기억은 닫힌 기록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작가는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